퇴직연금 제도.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하며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시는 퇴직급여 제도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퇴직급여 제도의 개요, 퇴직급여 제도의 도입 장점,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퇴직급여 제도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장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절차 및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제도의 정의 및 연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법정 퇴직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1997년에서 2010년까지 퇴직보험 제도가 일시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보완 역할을 하였는데요. 2005년부터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퇴직급여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만 그 적용을 받게 되어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는데요. 2010년 12월 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거에는 사업장의 상황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2년 7월 26일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자산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밖에 개인이 직접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볼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좋은 경우 사용자 부담이 적어지나 운용 수익이 나쁜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과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비용 부담 수준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업연도 말 퇴직급여 예상액의 80% 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 하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가입자는 개인 퇴직연금 개설을 통해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 주체 등이 상반되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유사하며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비용 부담 수준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비용 부담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5년 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은 물론 적립금 전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전에 개인 퇴직계좌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종전에 설정되었던 개인 퇴직계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발효 이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시켜야 하는데 다만 퇴직금 설정 사업장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퇴직급여는 예외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퇴직 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맡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세 의무가 연기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추가 불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과세이연 절차에 대해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퇴직급여 제도의 개요 및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의 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표이니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다면 공부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즉,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 미도입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 미도입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에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할 때 임금 상승률, 기업의 재무구조, 기존 임금 체계, 투자 성향 및 수익률, 근로자의 선호도,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할 것이고 임금 상승률이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운용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산의 위험이 낮은 사업장이면 최종 퇴직 시의 임금 수준과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직이 잦은 한 사업장에서의 근속 연수가 짧고 스스로 자산을 운용해 얻은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는 높으며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사업장이라면 매년 부담금을 사회에 적립하여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유리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소급분을 몇 년에 걸쳐 나누어 적립할 수 있어 제도 전원의 부담이 덜하며 운용 수익률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 수준이 변동되므로 기업 이익 예측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소급분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 소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매년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의 부담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예측성을 높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유형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유형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장점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상의 감면입니다. 우선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근로자 추가 납입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제 공제 대상이 되며, 또한 운용 단계의 이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 소득세만큼 매년 투자원금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 시 근로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과세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수령 시기에는 근로활동을 할 때보다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과세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는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사회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변화된 근무 환경에 따라 근로자들이 잦은 직장 이동을 하는 경우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는 이직 시에도 퇴직금을 통산하여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해둠으로써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개인별 맞춤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보다 많은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퇴직연금 플랜에 추가적인 재원을 납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측에서는 퇴직급여 제도 도입 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적정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하게 됨으로써 퇴직급여 관련 비용 부담을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또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 보다 적정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을 개선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변화된 인사노무 관리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발생하는 퇴직 부채를 기준으로 퇴직 충당금을 사회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제도에 비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연봉제, 성과주의 인사관리, 임금 피크제 등과 유연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노후 소득 보장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기 진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원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내부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가능한 사회금융기관에 적립함으로써 해당 급여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후 소득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하여 근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회사에 대하여 소속감 등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협상 및 협의 의제로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운용 방식은 대표적인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 의제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 인상안의 경우 높고 낮음에 따라 노사 일방이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의제이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의 지급 방식을
노사가 서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의제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도입 및 운용 시에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사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준비 단계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단계로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및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도입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도입을 추진하게 되면 도입 절차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도입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어 불완전한 제도 설계로 규결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준비가 완료되면 퇴직연금 제도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제도 선정 단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 중 단일 또는 복수의 제도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재무 현황 등 도입 여건에 대한 분석, 구성원들의 니즈, 퇴직급여 제도별 장단점, 도입 시점, 도입 시 발생되는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기존 퇴직금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다음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면 작성된 퇴직연금 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비로소 퇴직연금 제도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를 마치면 퇴직연금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도의 운영 단계에서는 크게 가입자 교육과 퇴직연금 운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가입자 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들에게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이와 같은 교육 의무를 직접 실시할 수도 있으며 자산운용 전문가인 퇴직연금 사업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향후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을 고려할 때 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 운영 시 부담금의 납부 문제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부담금은 납입 주체, 납입 시기, 부담 목적에 따라 각각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립금을 은퇴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정기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 범위를 한정하고 이 중 위험한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퇴직급여 수준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때는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 또는 변경 시 근로자 참여 문제, 차등적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 및 변경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최초로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변경이란 이렇게 선택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퇴직급여 제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최초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선택하여 운용하다가 도중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적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중 사용자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제도가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차등 제도의 설정이 아니나 세 가지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특정한 집단의 근로자에게 특정 제도만 실시하는 것은 차등 제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 요건을 갖추었어도 본인이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사업장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55세 이상 그리고 연금 지급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업의 정년 규정과 노동시장의 실제 퇴직 연령을 감안하고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란 시행 중이던 퇴직연금 제도를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시행 중인 퇴직연금 제도를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중단되는 경우란 사용자의 일시적인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던 연금사업자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연금 업무를 다른 연금사업자에게 이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기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에 적립되었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아 개인형 퇴직연금 등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 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두거나 근로자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계속 불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퇴직연금 제도의 실무상 질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직 시 사업장의 퇴직급여 처리 여부에 관한 것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를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 및 계약직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은 임원도 퇴직연금 제도 가입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 규약 가입 대상에 임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퇴직급여 제도 운영 방안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도입한 제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퇴직연금 제도를 이미 설정한 경우라도 그 설정된 제도를 변경하거나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하려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합병, 계열사 간 소속 변경 시 퇴직연금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 합병 시 퇴직연금 제도도 같이 승계된다면 퇴직연금 계약도 이관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의 경우 사업장 간의 특별 계약 등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퇴직연금 계약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 중간정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